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집단 착각,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착각이라는 개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그런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책이 상당히 두꺼운데 비교적 그 핵심적인 컨셉은 몇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꼭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인사이트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 제목인 집단 착각인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책에 나온 예를 들어볼게요. 자, A하고 B 항목이 있어요. 그 A가 뭐냐면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개념인데, A는 성공이 나의 관심, 나의 재능,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루는 것, 이너게임적인 그런 측면이 되겠죠. 내면의 성취,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고, B는 성공이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또 유명인사가 될 때, 이럴 때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아우터 게임이 되겠죠. 외면적 성과, 이런 관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설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려 97%가 솔직하게 A가 성공이다, 이너게임, 내면적 성취,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관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려 92%가 남들은 다 B가 성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실제 A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 전반은 다 B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어떻게 돼요? A가 성공이라고 생각한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지 못하고, 남들은 다 B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B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집단 착각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러한 예는 책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가족 친화적 정책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솔직한 마음이. 그런데 사회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사회로부터 그런 혜택을 받는 거, 이런 정책을 만들지 못한다거나 내가 또 그러한 혜택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일본의 경우 남성들을 인터뷰해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출산 휴가를 다 사용하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그래서 본인도 출산 휴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비율이 낮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예가 책 속에 있는데, 결국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나의 그 솔직한 가치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마저도 괜찮을 텐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한 가치관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마치 그냥 꽈배기처럼 꼬아대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아까처럼 97%가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들은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건전하거나 긍정적인 방향, 이 방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 솔직한 가치관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정적인, 그냥 환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착각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집단 착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집단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꼭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우리 인류가 왜 이런 집단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 생물학적 이유,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울 뉴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런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남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방 본능이 있고 다수가 하는 것을 또 따라하는 수능 본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무리지어 살아야만 생존이 보장됐으니까 추방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추방이 돼도
그냥 내 집에서 혼자 OTT 보면서 뭐 재밌게 배달 음식 먹으면서 살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야. 추방이 되면 그냥 숲속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건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 길로 가는 삶을 사는 거죠. 자크 락강이라는 심리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또 떠올라요.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 이게 아니라 남들이 이걸 추구하는구만, 그러면 나도 그것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바로 집단 착각과 동일한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집단 착각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매번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삶이라는 게 어떠한 길이 옳다 이런 거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옳다 이런 어원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결국 옳다는 거는 그냥 다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어에서 옳다는 오른손에서 온 겁니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많죠. 그러니까 옳은 거예요. 영어도 어떻죠? right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옳은 거예요. 라틴어도 그렇고, 라틴어가 그러니까 불어, 독일어도 그렇고, 중국어, 일본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주요 언어가 옳다는 게 다 오른손입니다. 결국에 명확한 객관적 기준을 갖고 옳다, 바르다, 우리는 심지어 또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옳다, 이런 개념으로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무엇이 옳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부정을 해봐야 되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과 맞는가, 진정으로 옳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단 착각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지, 세상이 옳다고 해서 부비판적으로 괴로운데도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나의 순수한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따라서 무비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늘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체성의 함정, 흑백으로 변해버린 세계. 변해버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인류가 또 흑백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것도 어떤 생물학적 기원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도 보면 흑백으로 대립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저자는 미국 사람이라서 미국 정치의 흑백 대결, 민주당, 공화당 굉장히 살벌한가 봐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여튼 이렇게 한쪽 편에 빠져서 흑백으로 대결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차별이라든가 어떤 사회가 건전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정체성, 내가 흑백의 한 편에 속해 있다는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혐오하고 심각한 그런 갈등을 겪는 이런 부정적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이 저자가 이것에 대한 예방주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에 매몰되다 보면 이렇게 흑백으로 갈라지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복잡도를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정체성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업 정체성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취미 생활과 관련된 게 많겠죠.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어떤 모임에 간다거나, 음악 활동, 밴드 활동을 한다거나, 독서 모임을 한다거나, 이 책 속에는 저자의 지인이 동네에 그 강아지 산책 모임에 가서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사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강아지 산책 모임에 간다거나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 이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의 정체성에 매몰되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체성의 복잡도를 높이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일단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체성이 망가져도 다른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존감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거나 아주 짧게 극복될 수 있겠죠.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또 번아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번아웃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에 지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만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번아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다양화시키면,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정체성, 또 집에 와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정체성, 자기가 재미있게 하게 되면 번아웃이 오지 않죠. 피곤해도 재밌는 거야. 그리고 상대편에 대한 관용도도 높아지고 포용도도 높아지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부수적으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정체성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로 인해 번아웃에 빠져 있거나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걸 겪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정체성의 복잡성을 높여야겠구나, 꼭 추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자존감의 근원인데,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이제 결론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자존감의 궁극적 근원은 오직 내면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이라는 게 뭐 이렇게 내 가슴, 작은 가슴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 내면이 온 우주보다 더 클 수도 있죠. 구조도 아마 더 복잡할 거예요. 왜냐? 내 속에 뭐 원자, 전자 이런 것들이 꼭 우주처럼 생겼잖아요. 생긴 게 빙빙빙 돌면서 얼마나 많은 원자, 전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넓고 광활한 게 바로 한 사람의 내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은 그 내면으로부터 오는 거야. 아까 성공 개념도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고 재능 있고 추구하고 싶은 그런 것에서 최고의 성취를 발휘하는 것, 내면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존감을 이제 외적인 것, 아우터 게임에서 찾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 그런 데서 찾게 되면 결국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저자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깨닫게 되면서 인생이 정돈되고, 그 이후부터 본인이 추구하는 제대로 된 즐겁고 행복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신도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왜냐?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속 가능성도 없는 것이죠. 그냥 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 또 우리의 또 사색의 결론, 자존감은 나의 내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세상 모두가 뭐라 떠들더라도, 그게 옳다고 떠들더라도, 옳다라는 게 결국 오른손에서 온 것뿐이고, 아무리 떠들더라도 다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면서 다 이렇게 가는 것일 뿐이다. 집단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코츠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